타짱 교수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한가에 팔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외봉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빠지면서 시간에서도 갑자기 34,000원까지 빠지다 보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고요. 미리부터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전환 사채라고 하는 부분,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겁니다. CB. 예. 요 사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유상증자. 자, 이 최근에 유상증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금감원장이 계속적으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반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이 상지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들은 분명 5월까지의 작전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것인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상지건설은 그냥 말씀드리면 작전주입니다. 이 작전주의 몸통은 엔캠입니다.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와 광무의 시나리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없습니다. 이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 간략히 좀 말씀해 드리면 상지건설이라는 건 과거에 상지카 일룸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자, 보시게 되면 중앙첨단 소재가 일대주주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중앙첨단 소재를 가보게 되면 광무가 또 중앙첨단 소재 1대주주고요. 2대주주는 엔캠과 아트라스 80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중앙첨단 소재도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적이 있었어요. 2,000원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그리고 광무라는 기업. 자, 광무도 역시나 주가가 화려했던 적이 있었고 엔캠이 가장 화려했었죠. 2000 핵심 밸류 체인이다라고 해서 전해액을 다룬다라고 해서 45,300원에서 여기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부터 이제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오전 강의는 분명 주식을 끌어내리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 큰 종목 MSCI도 편입했던 종목이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걸 모르고서 절대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자, 일단 전자공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몇 배 오른 겁니까? 3,000원에서부터 18배 정도 오른 건가요? 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3월 24일에 참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88.1%의 지지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동사의 주가에도 월요일 날 다음 주 영향을 미칠 텐데요. 자, 보게 되면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3월 24일에 전환가액 5,300원짜리를 5,000원 낮추겠다. 전환사채라는 겁니다. 시세가 많이 빠져서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대략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면 얼마입니까? 120억 정도.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는 이 시기 3월 24일부터 제가 알려드렸던 이 엔캠부터 시작해서 중앙첨단 소재 연결고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에 대한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라고 했었죠. 어떻습니까? 이때 이후로 쭉 오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과 유상증자의 일정이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전체 유통 주식 수라는 부분이 있다 살펴볼 텐데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230만 주. 그죠? 230만 주의 물량이 5월 22일에 흘러나올 수 있다. 이게 대략적으로 50% 넘는 56% 정도 되는 물량이에요. 상장 주식에. 유통 주식 수를 좀 보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한 300 얼마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자, 발행인 주식 수가 390만 주인데요. 그죠? 발행한 주식 수가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중앙첨단 소재가 140만 주, 대략 150만 주 들고 있고 200만 주. 그러면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는 거의 다 잡아먹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발행한 주식 수의 56%고 유통 주식 수의 대부분을 무엇을 할 수 있다?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들은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볼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날짜라는 부분이 가만히 보게 되면 5월 22일이지 않습니까? 5월 22일. 그죠? 5월 20일. 여기 적어 놓을게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죠. 제가 왜 이걸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4월 9일에 이제 기재정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보시게 되면 운영자금으로 120억 사용하겠다. 채무상환자금으로 80억을 사용하겠다. 주주우선 공모증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좀 나오죠. 신주 배정 기준일 3월 13일. 자, 구주들은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걸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죠? 오래전부터 들고 있는 사람들만 이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만히 한번 볼게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 즉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라고 한다면 성공시키면 언제 배정한다는 거예요? 요거요. 5월 22일에 상장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봐. 전환사채도 5월 22일에 상장한다. 유상증자도 5월 22일에 상장한다. 이거 뭐야?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둘을 공통점을 따지면 전환사채는 어떻죠? 이 거래 일전에 팔 수 있다. 유상증자도 어떻죠? 권리공매도를 사용해서 이 거래 일전부터 팔 수 있다. 자, 그러면 같이 들어가 봅시다. 날짜가 딱 일치되지 않습니까? 5월 22일이라는 날짜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죠? 하나, 둘.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들이 주가를 많이 들었다 놨다 하다가 한동안 이렇게 주가를 조정받게 할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할 건 뭐지? 여기서 엑시드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여기까진 버텨도 되겠네요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 이미 이들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냐면 날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유상증자라는 부분에서 잘 보시게 되면 자, 확정 예정일이 4월 23일로 돼 있죠. 그럼 4월 23일이면은 이 날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든 누구든 간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면 유상증자에 어떻게 하겠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 부분에서 뭘 할 것 같으세요? 가격을 최대한 뺐다가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가격을 지켜내려고 할 거야. 왜? 그래야 유상증자 참여하겠지. 아니고 막 10,000원, 8,000원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할까?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료집도 하나 첨부해 놓을 텐데. 자,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고 해요. 4월 16일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전환사채 매도.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봐봐요. 자, 2025년 9월 23일에 3호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다. 자, 이 부분 쭉 내리다 보면은요. TDM 투자조합 제1호 이런 애들이 등장하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아마 보셨을 텐데. 어디서 보셨죠? 역시나 몸통. 이 작전의 몸통인 엔캠. 엔캠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자기 전환사채 매도. 이 느낌 오세요?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이들은 완벽하게 작전의 시나리오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전환사채 매도 그리고 주가를 팍 띄우죠. 근데 여러분들 건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상지건설은 오히려 이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면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이게 시장에는요 호재가 될 때가 있고 악재가 될 때가 있다고요. 상지건설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죠. 4월 16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엔캠과 똑같이 한 방과 두 방.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의 조정. 지금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있던가요? 저는 언제 말씀드렸죠? 맞아요. 엔캠. 이 엔캠을 지속적으로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상지카 일룸이라는 애를 어떻게 할 거다? 주가를 끌어올 것이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뭐라 해서 선수의 영역이다. 우리 거래소의 조치 중에는 주의의 조치가 있고 그다음 경고의 조치가 있고 위험의 조치가 있다. 보통은 위험의 조치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문제라고 했죠? 첫 번째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뭘 한다? 계좌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위험에 노출을 갔던 기업들은 과거에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나 아니면 뭐 그 품절주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유동 주식 수가 꽤나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들도 지금 본인들이 위험 종목에 지정돼서 내가 누군지를 등장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뭘까? 맞아요. 전환사채. 이슈 끄집어내고 단타꾼들 들어오게 하고 이 작전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에 어쩔 수 없이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꼬라박을까? 절대 그러지 않아. 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보려고 할 거거든. 근데 쉬울까?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대형 종목들도요. 하나에로스페이스 유상증자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시켜줬어요. 형지 INC입니까? 이거 아마? 요것도 유상증자 하려고 하니까 형지 엘리트인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주인데 뭐죠? 정정보고서 제출해라. 알아서 그냥 하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지건설은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은 5월 22일 그리고 4월 23일에 확정 기준일 가격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심산에서는 어, 정정되면서 나중에 조금 더 끌고 갈 가능성도 크다. 왜? 전환사채와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두 개 다 쏟아지는 게 5월 언제? 20 며칠이죠? 20일인가요? 근데 이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환사채 물량도 나올 거고 유상증자 물량도 나오는데 이게 다 쏟아지는 걸 뻔히 아는데 놔둘까? 안 할 것 같아. 그럼 유상증자는 또 지연시킬 거야. 왜? 금감원에서 어차피 제출해봐야 이거 불투명하다라는 이슈로 무엇을 한다? 맞아요. 거부 사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부분도 보게 되면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 부분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금감원에서는 항상 들여다봅니다. 뭘 들여다볼까? 맞아요. 관련 계열사의 우두머리들을 들여다보면서 야 불성실 공시법인 게 엔캠 그 밑에 중앙첨단소재 광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는 5월에 팩트로 될 가능성은 크다. 다시 기재정정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월, 화, 수 우리는 이 부분을 공략하면 단기 거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22일 이전에 이들은 무엇을 할 것이다? 주가를 최대한 뺀 상태에서 나중엔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딱 오버슈팅 줄 때 우리는 전략 매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일단 상지건설,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이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상지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해당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내용들,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에 대한 관계, 그죠? 자, 요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넣어놨으니까 이 전략 자료집 반드시 받고 나서 여러분들 매도 전략에 대한 부분, 매수 전략에 대한 부분 일정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8345-3409로 상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상지건설이라는 걸 제가 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자, 주식타짜 안규수 주식자 르면 원의없게 했다는 채널에서 상지건설 언제 달았습니까? 목요일이었죠. 상지건설 43,400원일 때 여러분께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번엔 너냐? 상지건설 10연상을 쳤는데 시가총액 1728억, 이명박의 이화공영, 박근혜의 아가방 컴퍼니, 안철수의 안내, 문재인의 바른손, 윤석열의 애니능률, 이재명의 오리엔트 전곡 350억에서 5천억까지 올린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무거운 거 버리고 다음 타자로 100억 원대 잡아온 상지건설 잡아 올리는 중에 선수들만 하세요. 손 잘립니다라고 해서 여기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엔캠이란 종목의 그쵸? 이 뭐랄까요? 작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전부 다 설명해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상지건설을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테마 준 걸 알았을 겁니다. 얘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쪽으로 파생으로 넘어간다. 그죠?
힘에 대한 부분, 얘가 시총에 대한 부분만 따진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4천, 5천억 가까이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선 테마주를 건드는 게 과연 합당한가? 저는 사실 항상 반문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물론 NKM으로 손실 나신 분에게는 분명히 상지건설은 제가 보내드렸었어요. 그쵸? 자, 3월 24일이었죠. 예, 엔캠 위태하다. 여의도 자산운용사 긴급 비밀 가격 전략 회의 종료했다. 금명 세력이 개입되었다라고 해서 자회사를 가지고 장난칠 겁니다라고 해서 3월 24일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내용도 같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시나리오 엔캠을 보유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첨단 소재를 부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타짜한 교수입니다. 지금 엔캠 아직도 손실 중에 위치하신 분들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힘드시다고 해서 자, 3월 24일에 영상을 제작했었거든요. 자, 이때 자, 볼게요.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 좋은 이야기. 310만 주를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요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된 걸 보게 되면 4,800억 정도가 발생됐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장부로 표기하는 거예요. 즉, 사채로 발행했던 부분을 장부가로 계산하게 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긴 하잖아.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해줬고 그러면서 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 자, 작전의 우두머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작전을 하는 원영식이라는 사람이 한국채권투자운용 얘네들이 받아갔는데 물론 이 나눠서 받아간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주가 빠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빠질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거. 요걸 가장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실 저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 때문에 사실 이 오늘 이차전지의 급락을 추가적으로 준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동행을 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에 위치한 이 엔캠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좀 수익권 사실 뭐 4분의 1 됐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수익권으로 가는 건 좀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때 뭐라가 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엔투텍, 대박 아니면 쪽박, 모더나 막 이렇게 해서 원형식 초록뱀의 회장이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과거 영상을 좀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것도 볼게요. 초록금 캠퍼니의 원형식 한국 채권 투자자본의 엔투텍의 CB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운용자금 1조 원이 넘는 나와 있죠. 쭉 내봅시다. 코스닥의 큰손 구속심사 나왔어요. 큰손 원형식 이번에 최근 루보의 2015년부터 이들의 상관고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GN1 에너지 지금 지오리드 에너지죠. 자, 지금 필룩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떠한 주가를 보이고 있는가 가만히 볼게요. 이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상당히 머리 아픈 구조가 된다고. 자, 받아가고 급락시키고 반등 주고 집 이런 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엔캠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잘 봅시다. 물론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묵재, 분리막 전에 좋아요. 전에 지금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엔캠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원동력은 뭐죠? 전액에 대한 중요성도 맞지만 결국 뭐예요? 사채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힘을 쓰면서 끌어올렸고 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버유지 때문에 빠진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전자공시의 상황에 이들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분명 끌어올리는 주체로 사용해서 돈을 만들었어. 자,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투자했다 코스닥이 폭락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맞아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날짜를 봐야 된다고. 자, 지금 자, 이때부터 뭐 진짜 뭐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엔캠을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엔캠 주가가 올라갔다 치더라도 제가 3월 24일 말했던 요 부분 내만 위치했던 거는 결국은 다른 애들을 장난친다는 거죠. 좀 더 볼게요. 근데 이 일정 맞춰서 전환가액을 14만 원에 지금 실제로 받아갔죠. 누가 KB증권이. 근데 봐봐. 얘를 봐. 누구한테 넘겨? 원형식이 기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그러면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11만 원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이 가격이 마지노선인 이 부분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환 청구하고 주가를 이때 끌어내린 상태에서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급등을 시킬 수 있겠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결국은 제가 이때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주가를 위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엔캠 대응 전략 자료, 전환사채 세력들의 시나리오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죠. 여기에 제가 뭘 포함시켰죠? 맞습니다. 결국은 엔캠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빠지게 한 상태에서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 소새끼 말새끼 막 저한테 50대 중반입니다. 20년도가 자사 운영사에 있었고요. 여러분들 도움 드리기 위해서 채널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게 하나 있죠. 버려도 좋다.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거 뭐죠? 예. 예로 시장에서 옮겨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의 삼자배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그룹사들을 다 자리 잡게 해놓고 얘는 쭉쭉쭉쭉 상지건설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진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이때죠. 엔캠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금전 요구하는 유튜버들 조심하시라. 요즘 들어서 금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엔캠은 그냥 매도하세요. 작전의 시나리오가 상지건설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전략 재료대 하시고 공부하는 채널 주식타짜 안기수 채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상지건설 이야기하는데 왜 엔캠 이야기해요? 이건 모르면 안 되지. 엔캠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엔캠을 매도하고 이들의 작전 시나리오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엔캠이 현재 8만 원대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8만 원대와 달라진 적이 있어요? 결국은 주가 잡이용으로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자료집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010-8345-3409입니다. 상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엔캠을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도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세요. 이 공부하는 채널에서는요, 여러분들 도움되는 정보, 단기 매매, 뭐 전부 다 여러분들 사실 유효하게 여러분들 거래할 수 있도록 제가 금요일에 제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는 채널인데, 자, 9,080원에도 말씀드렸고, 메리트 있길한테 다 목표 수익률은 짧게 잡으세요. 이달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제주은행이 막 상한가하고 난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말씀드렸죠? 9,050원, 9,080원. 12시 44분에 말씀드리고 54분 그리고 1시 이렇게 상한가 가죠. 자, 여기서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고 여러분 공부를 도와드리는 채널이에요. 영상 올라가는 그 하단란에 더보기라고 있을 겁니다. 더보기. 자, 이 영상 올라간 하단란에 더보기 링크가 있는데 거기 공부 채널 링크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오시고요. 만일에 즉각 승인 안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 번호로 실명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승인해 드릴 거고요. 만일에 여러분들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알아야 되니까 실명 닉네임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저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상지건설 여러분들 월요일에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여러분께 타점 한번 잡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상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알아야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뭐, 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 뭐, HLB, 뭐, 엔캠, 아니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제 뭐, 거의 99.9% 전부 다 여러분들께 오르는 종목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맞아요. 공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한 2년 정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신격화되어 있다. 사실 뭐 신격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그나마 조금 다른 분들보다 그리고 뭐 다른 유튜버들보다 근거 있는 이야기와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최근에 있었던 부분도 보게 되면 뭐 이런 D&D 파마텍 이런 거 있죠. 펩트론. 오늘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릴 때 인벤티지랩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올릭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되면 다 오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타짜 안 교수님은 오르기 전에 얘가 오를 것이고, 뭐,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과거엔 당뇨병 치료제 관련주였는데, 이게 어떻게 비만 치료제로 바뀌는가? 그리고 어떻게 2112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었냐? 그리고 얘에 대한 이 주가가 좀 조정받는 시기에, 어,
더 오르긴 하겠지만 인벤티지 랩, D&D 파마텍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 전환사채의 논리를 통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왜? 3월 8일자에 있는 전환사채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왜? 본인들의 평단가 미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비중에 넣어놓으면 여기서 속지 말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전환사채 가격을 딱 지켜낼 때 뭔가 의도적인 부분을 인식하면서 비중에 넣어놓으면 해야 된다. 시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과거를 기억해 봅시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맞아요. 전환가액의 조정 끝나면 다시 또 재반등 나올 거니까 옵티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뭔가 신격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시장의 산업을 보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이 주제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요 영상 한 번만 그냥 한번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4월 14일에 영상을 제가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렇게 맞추는 영상이 4월 14일에 뭐 HLB, NKM, 하나운션, 두산일트, 펩트론, 올릭스 이렇게 거래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단편적으로 요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뻗치는 건 불가. 왜? 지수를 윗방향으로 막 보낼 수 있는 힘은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윗단에서 잡아놓고 이런 것들도 윗단에서 잡아놓고 오늘 사상 신고가 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조정폭 좀 주면서 위아래 위아래 그 누구 그 노래 있더라고 어린애들 위아래 위아래 그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는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심산이 작은 놈. 아 이거 나 못 올랐어 아직 쫙쫙 HJ 주고 막 이렇게 오르고 뭐 펩트론? 펩트론 여기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경고 종목 딱 지정되기 시작하면 야 나도야 라면서 이렇게 올릭스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고 그리고 D&D 파마텍 이런 애들도 야 나도 하면서 이 조정을 상승으로 이제 시장에서 전환할 거고 인벤티지랩 이런 것들도 나 이거 눌려 있지만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 다 갈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지. 시장의 힘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지. 응? 정책 수혜주 중에서 우리가 잘 봐요. 어떤 이 시공테크라는 종목도 가만히 보니까 정치 테마주도 있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정책 수혜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지금 15%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분명 시공테크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드려서 한 방 튀길 것이다. 웬만하면 10% 정도 나오면 팔아요. 근데 지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시공테크. 자, 이놈은 더 쌓아 올릴 관상 15.32%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27%까지 왔었죠. 다 노바텍이라는 종목도 있어. 노바텍 차폐 쪽인데 이것도 일단 정책 수혜주로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 AI 쪽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다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이 부분 한번 그어볼까? 요 얼마 가격 얼마? 22,700원 한 이 정도에서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한 번 더 튀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상 이거 매일 올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욕 먹었습니다. 욕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펩트론이라는 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인벤티지랩 그리고 D&D 파마텍 이런 애들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막 올라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도 시강테크 노바텍 이게 4월 14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세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노바텍 전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폐 관련된 부분인데 한 번 더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또 올라가니까 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은 아닙니다. 정확한 룰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고요. 뭐 시공테크도 사실 무슨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부분에서 우리가 6,500원 시간에 급락했을 때 사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오면서 아니 이거 더 갈 것 같다. 정책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와,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왜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른 부분 없어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의 날개를 달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지금 원하지 않는 종목이구나. 업종의 분위기가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사더라도 뭐죠? 이런 옵션 만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수한 일정에만 맞춰서만 그 단발적인 거래라 위로 뻗어가는 게 아니다. 지수를 위로 끌어가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무슨 말을 했다고 했어요? 관세.
한 번에 끝내겠냐고. 미중 무역 갈등. 한 번에 끝낼 거면 왜 시작을 해? 그러다 보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 반등폭만 봐라. 썩 좋진 않다. 그러다 보면 또 엔캠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2차전지 밸류 체인에서 요 부분까지 올라오는 게 한 게 아니겠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와, 이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하나오션도 제가 분명히 여기서는 눈 감고 사보자 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중대형주가 조금 조정받을 텐데 하면서 요때 우리가 같이 가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한국화원, 동성와인텍, 성광밴드, 태광 전부 다 일러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아마 공부 채널에서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죠. 이렇게 큰 수익을 냈고 그래서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좀 뭐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요. 돈을 달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리딩방 그리고 그런 채널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당 개인 채널을 만든 거고요. 공부하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딩방에 돈을 내지 않아도 가입하지 않아도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운영 중인 경제 채널입니다. 유튜브 수익금을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께 배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50대 중반 됐고요. 항상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자, 도움되는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 세미나 반드시 한번 참석해 보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봐라. 산업의 사이클을 봐라. 업종의 분위기를 봐라.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그러면 실수양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탑다운의 방식.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선 방산 로봇 이후의 주도 업종에 대한 2025년 세미나를 엽니다. 여기 저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펀드 생활을 했던 이제 중마고와 같이 세미나를 여는데 개인 번호거든요. 010-8345-3409입니다. 비용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으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세미나 일정 여러분들 파악해서 기관 투자자가 제일 앞에 앉을 텐데 예, 뒷부분에 여러분들 앉으실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분명 제가 시장에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업종과 종목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이 공부 채널을 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잘 봐요. 제가 이제 그 주식타짜 안교수 주식자면 원이 없겠다 주자는 사기 채널을 만들어서 그래도 최근에 좀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 하나오션을 가져가야 될 때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 봐봐요. 우리 뭐 두사이비트 23,000원대 가져가고 그저 가져가자. 포트폴리오도 한 번씩 제시해드리죠. 지금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당 채널 통해서 왜 여기 안 들어오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봐요. 펩트론 주가 오를 때도 단단하다. 그죠? 단단하다. 커버리지를 제가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거는 그냥 가져가고 어느 부분에는 비중을 덜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세미나 반드시 참석해 보세요. 3월 31일에 펩트론 애들이 사네요. 여기서는 단발적인 거예요. 오르기 전에 우린 주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94,800원에 펩트론 이야기했죠. 결국 뭡니까? 이유가 중요한 거야. 전일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한 달에 한 번 스마트 제형 방식을 도입했다. 아, 이거 비만 치료제 오르겠구나. 에? 그러면서 여의도 흔드는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또 이제 잘난 척하네 이 자식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뭐예요? 인벤티지랩. 펩트론 쉬어가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히든주였죠. 근데 이걸 저는 사실 세미나에서는 미리 아주 오르기 전부터 이야기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막 시세를 움직여 버리려고 할 거고 그럴까봐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수요일에도 D&D 파마텍 저는 감히 예견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신격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D&D 파마텍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안 밀릴 것이다. 펩트론 이외에 제가 시장에 대한 눈을 봐야 된다.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인벤티지랩, 전일자, 올릭스, 펩트론 쉬어가는 구장에서 설탕 한 스푼 넣어보자고 이야기했던 종목 있죠. 이게 뭐 전부 다 이제 뭐 급등 나오자 이건 뭐 진짜 이 사람 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울식품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건드려도 괜찮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채널을 좀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 제대로 된 어떤 라이브 교육을 통한 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리딩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익 내시는 분들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의미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화본.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금전을 받으면서라도 남을 도와주면서 제대로 수익만 낸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조선 쪽을 보는가? 그럼 이걸 거래해보자. 무위험 차익 거래 14,120원. 이때의 주가와 현재의 한국화본의 주가는 동떨어져 있죠. 어느 정도로 동떨어져 있죠? 이만큼 동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정확히 뭐 다 영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뭐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실제로 알려주는 거 보면 차트 그어주고 뭐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데 이런 양반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동성로 혜택 쫄지 마라. 지표가 말을 한다. 끝. 이렇게 깔끔하게 오르는 이유와 근거 그죠? 맞잖아요. 한국화본처럼 움직일 것 같다. 23,000원 언더에서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기술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미나에서는 어떤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함축된 자료까지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봐봐요.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4월 4일에 이혼할 각오로 움직일 거다. 1,010원입니다. 최근에 급등 나왔죠. 그냥 하진 않는다고. 무조건 오를 건 무조건 오른다. 오를 건 오른다. 그죠? 쉬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다? 설령 여러분들이 뭐 두살 밑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쉬어가는 과정에서 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해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시장을 읽는 기술, 산업의 사이클을 읽는 기술 이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무수한 종목들을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요. 제주은행이라는 종목도 잘 봐요. 자, 금요일이었죠. 나오면서 바로 발행가액 대비해서 할증 발행되지 않았냐. 사도 될 것 같다. 메리트 있긴 한데 단 목표 수율을 작게 잡자. 정확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상한가 가버렸는데 왜? 왜 모르죠? 시장을 읽는 방법. 여기 여러분들 공부 채널 들어오신 분들도 예?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본인 스스로 시장을 읽어내고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피해갈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고 다른 내가 바이오 종목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조선 쪽이 힘있게 달려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이클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업종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을 접근하는 거 이런 걸 해보라는 뜻입니다. 8345-3409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채널은 제가 종료를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왜 그러냐?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지나간 사실들을 고민하면서 봐봐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요.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요 부분이었죠. 두산 중공업이라는 시절에 유상증자 진행했던 물량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부분이네요. 한번 덜고 가도 괜찮습니다. 미국에 있는 뉴스케어파사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았으나 5월 28일에 미확정. 여기서 공시가 나올 때 중대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 부분에 윤석열 탄핵 끝나면 뭐 주가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시장이 트럼프 이슈 나오면서 또 한 번 급락을 하고 원전 이슈 또 불거지고 할 때 눈 감고 살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지켜낸다고 했잖아요. 왜? 이때는 5월 7일 날 영상을 제작했던 건 AI 데이터 센터는 원전 수혜줍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도 LNG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주목될 수 있는 시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있었던 요 부분 과거에 불거졌던 이게 바로 지지선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 돌의 물줄기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다고 얘가 왜 지금 오르는가를 알아야만 이게 원전으로 움직여? 그럼 서전기전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이잖아. 우진엔텍 살까? 이런 그림은 단발적인 그림밖에 나오지 않아. 근데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BHI라는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 우리 한번 복합발전, GNC 에너지 이런 애들을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LNG의 확장판에서 한국카본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동성화인텍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을 느끼는 거라. 자, 유한양행을 보유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기 14만 원을 뚫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이 영광에 대한 힘들이 부여되기보다는 대체제로 갈 수 있는 GI 이노베이션을 거래하는 게 맞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예요. 우리가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막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죠. 아니, 가는구나. 더 갈 거구나. 판단을 하고 찔러 넣는 거지. 그리고 확장이라고. 왜? ADC 관련된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에서 항암, ADC 같은 걸 다루는 이벤트가 있다? 거기서 또 확장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돈 버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돈의 물줄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제 신격화되어 있는 것 같던데 신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식 투자 정말 잘하실 수 있고 투자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83453409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저한테 이 자산 최근에 이제 만나뵌 부분 봤더니 안 교수님은 이렇게 몇천억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과정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저는 추가 재테크라는 방법을 합니다. 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무너지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안전자산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근데 최근에 헤지펀드의 붕괴를 통해서 시장이 급락했던 적이 또 있었죠. 결국 뭡니까? 그럴 땐 우리는 현금도 하나의 일부분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다른 상품도 우리에겐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추가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병행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해타산 관계가 발생될 수 있어서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추가 재테크, 600만 원까지 지원금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라이브 어떻게 진행해요? 라이브 참여 코드까지도 제가 부여해 드리고요. USB에 교육 자료 넣어 드릴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런 재테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기술이란 게 한번 또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대북주 이야기할 때 아난티라는 종목을 이야기했었죠. 왜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뭔가 관세 정책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무슨 카드를 쓸 거라고 했어요. 대북 쪽으로 대북 쪽 카드를 쓸 심산이 크다. 왜? 그게 그런 거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에? 대북주 매수해봐도 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나도 대북주다.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려운 게였어요. 6,510원이죠. 손실 납니까? 죽어도 안 나죠. 돈의 물줄기를 파악하는 투자. 최근에 이건 또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한미반도체라는 종목도요. 최근에 올라온 대로 빨리빨리 말씀드리긴 했어요. 급락은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임원이 온다. 근데 이것도 했던 말이 뭡니까? 대주주에 뭐가 있었죠?
주식담보대출을 늘렸다. 이게 뭡니까? 주가의 하방을 막을 만한 어떤 이 사건을 존재시키려고 하는구나. 응? 그죠?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서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원래 얘가 더 갈 거다 빨리. 자, 이게 돈 버는 기술입니다. 시장을 알고 산업의 사이클을 알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1년 지나 보십시오. 10배의 수익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미나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식자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사실 이 채널에서 제가 한계가 있는 거는 돈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거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왜?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많으니까. 근데 원래 취지는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그리고 업종을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원했던 부분이지만 퇴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 재테크 그리고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요. 제가 과거에 주도주를 찾아내는 이 주도주 포찾기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됐고요. 와이프가 이거 만들어 보라고 해서 쓴소리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라고 해서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세미나는 꼭 참석해 보세요. 매번 후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유한 종목들 비중 덜어놓는 것도 투자예요. 왜? 왜 그럴까요? 한정없이 계속 오를 것 같지만 또 그러지 않아. 그지?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겨. 기회비용이 뭡니까? 자, 일단 요 부분으로 참여하시면 제가 선정되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재수 좋으면 제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잡아요. 우리가 기회비용이 뭐냐면 내가 만일에 그 뭐 하나우전이든 두산에너비티든 보유하면서 수익을 냈다 이거야. 근데 기회비용이라게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런 눈 뜨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줄이자 이거야. 이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해. 그럼 매물비용은 뭐냐? 내가 만일에 보유한 종목이 소위 말하는 반등만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덜어낼 때 크게 덜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야. 엔캠을. 왜? 다 출출출출 올랐다가 빠져. 올라 빠져. 올라 빠져. 빠져.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못 팔아. 왜? 여기도 못 팔았고 여기도 못 팔았고 그럼 안 좋은 소리 하면 저한테 쌍욕하고 왜 이런 투자를 하지? 쭉쭉 뻗어나가는 애들을 사도 모자랄 판에. 이걸 우리가 뭐죠? 들고 있으면 점차적으로 손실만 나는 거래를 하는 무엇이다? 매몰 비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도 보세요. 틀립니까? 다 그래요. 2차 전지 업종이 무너졌죠. 그러면 나빠서 빠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빠서 빠진 거예요. 나빠서 빠진 거예요. 네? 엔캡이라는 종목도 뭐 전에 뭐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죠. 그러면 왜 얘와 상지건설 이런 애들의 작전이 나오지? 왜 이런 애들의 작전이 나오지? 왜 자기 전환사채를 매도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엔캠의 주가도 그렇게 할까? 왜 자기 전환사채를 매도하고? 너무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봐봐. 생각에는 뭐 코나이도 지역 화폐 나오면 무조건 갈 거다. 무슨 근거로? 근데 최근에는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구간대니 여기서는 반등이 올 겁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뭘까?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는 거라고. 왜?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거. 이해됐습니까? 대부분 주의, 경고, 위험 어쩌고 흔들기. 아니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돈의 사이클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관세 풀러 갔다가 풀지 못해서 와? 그러면 주가는 다시 또 머물겠구나. 이게 기회비용이고 매몰 비용은 들고 있는 동시마다 시간만 지나면 더 빠져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HLB도 역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타점을 정확히 맞춰서 거래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안 하잖아. 왜? 항상 전환사채들이 눈과 귀를 현혹시키니까. 여기서 할 수 있었어요?
여기 옵티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흔들 거라는 거를 전환사채 일정 가격 조정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때로는 내부적인 세력이 있고 때로는 외부적인 세력이 있다. 삼성전자를 흔드는 것도 세력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돈줄기를 알아야 되는 투자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번에 종료되었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해볼게요. 돈줄기를 이해합시다. 아시죠? 뭐 세미나도 좋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얼굴이나 한번 뵙시다. 제가 바빠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연이 있는 분들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타짜 안 교수였고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 이거 진짜 언제까지 도와드려야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돈 버는 기술이 생겨야 될 건데 응? 엄청나게 수익 나시는 분들 자 수익을 한번 쳐볼까? 수익 내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올해 뭐 벌써부터 뭐 수익 엄청 냈다는 사람들 많아. 응? 뭐 나노브릭도 그렇네. 월요일에 소액 투자 단기적으로 하면 분명히 수익 날 거다. 2520. 자,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니에요? HLB? HLB도 봐봐. 아니, 우리 큰 판을 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야. 영상대로 말씀드린 대로 옵티보 이야기 나오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죠? 그리고 3월 21일일 거야. 속지 말자. 다시 한번 속지 말자. 봐봐. 널리 널리 점프해라. 봐봐. 그러면서 쓴소리도 하죠. 이게 뭡니까? 그죠? 자, 비중을 못 드신 분들은 덜어야 된다. 무조건. 변동성을 못 이기는데 덜고 가야 된다. 기회비용을 줄여라. 그러면서 이 부분이었죠. 쉐이크. 68,400원에서 여러분 쫓아가려고 할 때 속지 마라. 왜 그러시냐? 어? 이럴 때 매수하는 거 절대 바보 짓입니다. 현금 보유하세요. 하면서 영상도 올려드렸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데이브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반드시 제가 드리는 지표 참고하시고 세미나 일정 파악하시고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몇백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어. 타짜 안규수였고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깊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세미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마고도 과거에 운영 잘했어요. 같이 세미나 할 거니까 반드시 참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이 말을 드리려고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